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지식 탐구를 위한 딥다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통해서 백제와 신라, 이 두 왕국 간의 오랜 원환, 그리고 복수, 이게 어떻게 7세기 동아시아 질서를 막 뒤흔들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특히 백제 마지막 왕이죠. 의자왕의 몰락, 그리고 신라 김춘추, 훗날 무열왕이 되는 인물의 그 집요한 복수극,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백제 신라 관계, 관산성 전투 이후의 갈등부터 시작해서요. 의자왕 초기 치세, 그리고 결정적인 대야성 함락전 말. 맞아요. 또 김춘추의 외교 활동, 고구려 갔다가 당나라 가고, 그리고 결국 백제 멸망까지 기록과 해석이 아주 다양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그 의자왕하고 김품석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 또 역사 기록 자체의 편향성 문제,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 그 대야성 함락이라는 비극, 이게 어떻게 김춘추 개인의 복수심을 딱 자극해서 신라 외교 정책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또 승자의 기록이 패자의 역사를 어떻게 그려내는지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의자왕은 정말 기록처럼 그렇게 무능하기만 했을까? 한번 같이 그 진실을 탐구해 보시죠. 그리고 특히 흥미로운 지점이 의자왕하고 김춘추가 어쩌면 이종사촌 관계였을 수도 있다. 이런 설도 있고요. 정말요? 그건 처음 듣는데요. 네, 자료에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성 함락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 그 성주 김품석의 불륜 이야기가 나오는 야사. 이런 건 정말 이 국가적 비극에 아주 흥미로운 인간적인 면모를 더해주죠. 이야, 정말 드라마 같은데요. 그럼 복수의 시작부터 한번 가볼까요? 554년 관산성 전투. 네, 이때 백제 성왕이 전사하죠. 백제의 남쪽 진출 계획이 완전히 꺾이고 두 나라 사이에 정말 깊은 원한이 생깁니다. 거의 100년 넘게 이어진 원한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세기에 즉위한 의자왕. 이 복수를 딱 염두에 두고 초기에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신라를 막 압박했어요. 네, 자료들을 보니까 초기엔 정말 유능하고 적극적인 군주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기 기록을 보면 그 점이 아주 명확해요. 신라를 고립시키려는 뚜렷한 전략이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성공을 거뒀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말년에 타락한 왕 이미지하고는 상당히 다른데요. 네, 완전히 대조적이죠. 바로 이 지점이 신라 숭심사서 기록과 좀 충돌하면서 우리가 의자왕을 다시 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백제의 생존을 걸고 신라 서쪽 방어선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실제로 초반에 성공했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 의자왕과 김춘추가 이종사촌설, 이게 사실이라면 이 국가 간의 갈등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정말 비극적인 가족사처럼 느껴지겠네요. 네, 물론 명확한 역사적 증거는 부족하지만요. 이야기에 극적인 깊이를 더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다가 이제 642년 결정적인 비극이 터집니다. 대야성 함락 사건. 네, 의자왕이 이끄는 백제군이 신라 서부 방어의 핵심이었던 대야성, 지금의 합천 지역이죠. 거기를 함락시킨 겁니다. 이게 김춘추 개인에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대야성 송주 김품석이 바로 김춘추의 사위였고 또 김품석의 아내 고타소는 김춘추의 딸이었거든요. 딸과 사위가. 네, 두 사람 모두 이제 대야성 함락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기록을 보면 이 소식을 들은 김춘추가 하늘을 보면서 백제를 멸망시키기 전까진 편히 웃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다고 해요. 와, 정말 강렬한데요? 이 개인적인 복수심이 결국 신라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흥미로운 야사, 김품석 관련 이야기죠? 네. 일부 기록에 보면 성주 김품석이 좀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런. 네, 부하의 아내를요? 네, 그래서 거기에 앙심을 품은 부하가 백제군에 내응을 해서 성이 쉽게 함락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지도자의 도덕적 실패가 재앙을 부른다는 교훈 같은데요. 네, 그런 교훈적인 서사 구조를 딱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역사 비평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이게 대야성 패배라는 큰 사건의 책임을 김품석 개인의 도덕 문제로
딱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 책임을 개인에게. 그렇죠. 그럼으로써 신라 지배층 전체의 정치적 부담을 좀 덜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흥미롭네요. 어떻게 보면 백제 멸망 원인도 의자왕 개인의 타락으로 돌리는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정확합니다. 양쪽 다 패배 원인을 지도자의 도덕성 문제로 귀결시키는 아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 셈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야성 함락 이후에 외교적으로 고립된 김춘추 정말 절박했겠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엔 숙적이었던 고구려, 그 최고 실권자 연개소문을 직접 찾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간 거죠. 적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네, 동맹은커녕 오히려 큰 위기에 빠집니다. 연개소문이 원조 대가로 옛날 고구려 땅, 그러니까 중령 이북 땅을 신라가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아, 땅을 요구했군요. 김춘추가 당연히 거절했죠. 그러자 연개소문이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갇히기까지. 어떻게 풀려났나요? 이때 그 유명한 귀토지설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우화. 그걸 이용해서 기지를 발휘해서 간신히 풀려났다는 일화가 전해지죠. 하지만 결국 고구려와의 동맹은 실패했습니다.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왜 거절했을까요? 아무래도 당나라 견제가 더 중요했겠죠. 신라랑 손잡는 것보다는 백제를 그냥 완충지대로 남겨두는 게 고구려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구려에서 실패하고 김춘추는 이제 마지막 선택지로 갑니다. 바로 당나라. 네, 688년입니다. 당나라로 건너가서 설득을 하죠. 신라가 지금 위기인데 이게 결국 당신네 당나라의 대고구려 전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요. 아, 교묘하게 판을 짰네요. 네, 그래서 마침내 군사동맹을 이끌어냅니다. 정말 국가 생존과 개인적인 복수, 이걸 위해서 강대국에 의존하는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한 거죠. 아주 실리적인 외교적 선택이었습니다. 자, 김춘추가 이렇게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압박해오는 동안 그럼 백제 내부는 어땠을까요? 흔히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의자왕이 막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네, 신라 측 기록은 그렇죠. 650년대 이후에 의자왕이 급격히 타락했다.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정사는 안 돌보고 충신들 말도 안 듣고 뭐 삼천궁녀 이야기도 이때 나오고요. 그 유명한 삼천궁녀.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하지만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기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나요? 승자인 신라가 패배한 백제의 마지막 왕을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는 거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막 더 씌운 거예요. 일종의 기록 말살형, 담나티오 메모리아에 같은 걸 적용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폄하. 네. 그래서 의자왕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적인 방탕이나 실정, 뭐 이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왕권 강화를 둘러싸고 내부 귀족 세력이랑 갈등이 심해졌다거나 지배 체제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나당 연합군이라는 너무 압도적인 외부 세력의 침공,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즉위 초에 보여졌던 그 유능한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내부적인 분열이나 결속력 약화도 아마 심각했을 겁니다. 결국 660년이네요. 당나라 소정방이 해군을 이끌고 신라는 김유신 그리고 왕위에 오른 김춘추, 즉 무열왕이 육군을 이끌고 네, 수륙 양면으로 백제를 침공하죠.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결사대로 맞서 싸웠지만 뭐 역부족이었고요. 수도 사비성은 정말 순식간에 함락됩니다. 의자왕은 결국 포로로 잡혀서 당나라로 끌려가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고 678년 역사의 백제가 이렇게 멸망하는군요. 네, 참 허무한 결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대야성에서의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된 김춘추의 깊은 원한. 이게 결국 18년 만에 백제 멸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개인의 복수가 역사를 움직인 셈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자왕에 대한 그 전통적인 평가가 승자의 관점에서 좀 상당히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네, 그리고 한 왕국의 흥망성쇠라는데 단순히 한 지도자의 도덕성이나 능력 이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훨씬 복잡한 내외부적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참 역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춘추는 개인적인 복수도 이루고 또 국가적 생존이라는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분명 성공했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나라라는 그 거대한 외세를 끌어들였잖아요.
그 선택이 가져온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점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네, 이 결정이 이후 신라의 운명, 더 나아가서 한반도 전체 역사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복수의 완성이 더 큰 숙제를 남기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와,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백제 멸망사를 복수와 역사 기록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지식 탐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